북극 극지방의 한 특수시설에서 북극 여우는 얼어붙은 야생의 살아있는 상징에서 전 세계가 갈망하는 고급 소재로 탈바꿈합니다. 이 과정은 정밀하고 통제되며 고부가 가치 생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죽 선택부터 최종 마감 기술까지 모든 단계는 냉간 효율과 꼼꼼한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구축된 산업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북극여우 가죽 공장 내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며 시중에서 가장 비싼 동물 가죽 중 하나인 북극여우 가죽이 어떻게 가공, 처리, 그리고 고급 제품으로 탄생하는지 보여줍니다. 시설 전체로 운영이 확장됨에 따라 작업 흐름은 원자재 입고에서 준비, 분류, 정제에 전문화된 단계로 점차 전환됩니다. 공장 내 각 구역은 변형 공정의 특정 단계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오염 위험을 줄이고 일관된 제품 품질을 보장합니다. 건물 전체에 설치된 환경 센서는 습도, 기류, 온도를 모니터링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재료의 안정성과 장기 보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계 시스템이 각 펠트를 처리하기 위한 섬세한 분리 공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계는 섬세한 섬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된 압력과 꾸준한 마찰력을 사용합니다. 속도나 장력의 사소한 불일치조차도 최종 소재의 균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자동 진단 기능을 통해 기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작동을 유지합니다. 이 준비 단계를 지나면 펠트는 단계별 여과 터널로 들어가 미세한 공기 흐름 패턴을 통해 미세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챔버는 통제된 규모로 자연스러운 바람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섬유 밀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입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공정은 원피 표면을 이후 컨디셔닝 단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후 쿠션 패들로 안감 처리된 회전 드럼을 사용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연화 처리를 실시합니다. 이 드럼은 안전한 컨디셔닝제를 고르게 분사하여 이후 성형 단계에서 섬유의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과도한 노출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탄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드럼의 작동 시간, 온도, 회전 속도는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디지털 로그는 품질 추적 및 공급망 감사를 위해 모든 매개 변수를 기록합니다. 재료가 이동함에 따라 고급 등급 분류부서는 고해상도 이미징을 사용하여 모든 패널을 평가합니다. 카메라는 섬유 정렬, 색상 일관성, 밀도 분포와 같은 미세한 세부 사항을 포착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스캔 데이터를 기준, 표준과 비교하여 각 패널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 방법은 주관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모든 등급이 동일한 측정 기준을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분류가 완료된 패널은 장인과 자동화 장비가 협업하는 마무리 작업으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서는 소재를 균일하게 펴고 가장자리를 다듬으며 습기와 장기적인 마모를 방지하는 안전한 보호 코팅을 도포합니다. 섬세한 연마 기술은 섬유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고 자연스러운 광택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각 마무리 단계는 고급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소재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감 작업 후 정밀 절단 시스템이 미리 정해진 레이아웃에 따라 패널을 형성합니다. 레이저 유도 윤곽선은 패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열하여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최적화는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전체 생산 비용과 지속 가능성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투리 자재는 트림 조각이나 복합 소재와 같은 2차 용도에 활용됩니다. 생산이 조립 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팀은 균일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보정된 스티칭 머신을 사용하여 준비된 패널을 고급 제품으로 조립합니다. 스티칭 과정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장식 요소, 하드웨어 부착물, 내부 안감이 추가되어 구조적, 미적 기대치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 탄생합니다. 이와 동시에 규정 준수 담당자는 모든 취급 절차가 규제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문서에는 환경 데이터, 기계 성능 보고서, 조달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전체 제조 공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외부 기관이 윤리 및 환경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급 소재에 대한 글로벌 시장은 제조를 넘어 패션 사이클의 변화, 기술 혁신, 그리고 소비자의 엄격한 규제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대체 섬유, 재활용 복합 소재, 그리고 자연적 특성을 모방하는 합성 소재를 연구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야생 및 사육 개체군에 대한 장기적인 압박을 줄이는 동시에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창의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이 분야는 지속적인 논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업적 생산에서 동물 복제에 대한 대중의 우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더욱 엄격한 감독 절차, 풍부한 서식지 시스템, 그리고 더욱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육 환경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책임 있는 조달 및 재료 혁신에 대한 더 폭넓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 공장은 장인정신, 산업공학, 시장경제, 그리고 윤리적 고려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급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자동화, 추적성, 그리고 연구 분야의 발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업계가 전통, 품질,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작업 흐름이 산업단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소재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실험실로 관심이 점차 옮겨갑니다. 이 실험실은 소재가 더욱 섬세한 정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구성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는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기술자들은 초음파 수분 매핑 장치를 사용하여 각 패널의 수분 균형을 평가합니다. 이 도구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부 포화도 차이를 감지하여 장기적인 구조적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일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밀한 수분 함량을 유지함으로써 소재는 인장, 성형 및 보관 중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복원됩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펠트가 구조 강화 날개로 전환되면서 하부 매트릭스를 강화하기 위한 보강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공장에서는 표면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섬유망에 침투할 수 있는 기화 화합물을 도포하는 미세 처리 챔버를 사용합니다. 이 화합물은 인장 강도를 향상시켜 수화물 부품, 스트랩 또는 특수 액세서리와 같은 고응력 응용 분야에 더욱 적합하게 만듭니다. 각 처리는 인장 시험 프레임을 통해 검증되며 이 프레임은 제어된 힘을 가하여 저항 한계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강화를 넘어 색채 균형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색상 그라데이션이 중요시되지만 고급 제조업체들은 제품군 전체의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서는 분광 광도 센서가 장착된 저충격 색상 보정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센서들은 각 패널에 상세한 빛 반사 프로파일을 포착하여 필요한 색상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후 자동 미스팅 시스템이 미세 수준의 토닝제를 도포합니다. 이는 일반 관찰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패널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미세 조정입니다. 색상 밸런싱 후 또 다른 전문 장비가 질감 조화를 담당합니다. 이 섹션에는 섬유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미세 촉감 패드가 안감 처리된 진동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패드는 모피의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복원하는 동시에 구조적 응집력을 유지합니다. 정밀한 각도로 배치된 에어젯은 압축된 부분을 들어 올려 전체 표면이 균일한 촉감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자들은 섬유의 반응성을 모니터링하여 소재가 손상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시설은 열 조절 부서로 이전되어 실제 사용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온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패널은 저온과 온난한 환경을 번갈아가며 반복하며 섬유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완제품이 여러 대륙으로 운송되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때 어떤 성능을 보일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원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료는 환경 노출이 덜 까다로운 대체 용도로 재분배됩니다. 한편 투명성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장은 첨단 추적 기술을 업무 흐름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코드 라벨은 각 배치에 눈에 띄지 않게 내장되어 원산지, 가공일, 환경 측정값, 그리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계 사양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기존 태그와 달리 이 라벨은 전 세계 유통망 전체에서 장기적인 추적성을 제공하여 소매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정이 발전함에 따라 혁신 연구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새로운 보호 처리, 섬유 강화, 나노필름, 그리고 천연 섬유와 생분해성 합성 소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소재를 연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내구성 향상과 폐기물 감소를 통해 생태적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부 실험에서는 미생물 배양액에서 추출한 효소 연화제를 연구하는데 이는 높아지는 환경적 기대에 부응하는 합성 연화제의 대안입니다. 또한 시설의 물류 부문에서는 재고 흐름을 계획하기 위해 예측 모델링을 활용합니다. 알고리즘은 수요 주기, 지역별 구매 추세, 그리고 계절별 유행 패턴을 분석하여 어떤 등급과 마감재 유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공급 과잉을 줄이고 민감한 자재의 보관 부담을 최소화하며 상품이 최대 수요 시기에
해외 시장에 도착하도록 보장합니다. 디지털 최적화와 더불어 시설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 열 회수 장치, 폐수 열 교환기가 함께 작동하여 시설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를 중앙 제어 허브에 제공하여 경영진이 생산 효율성과 함께 지속 가능성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통합은 생산량 목표와 생태적 책임 간의 더욱 균형 잡힌 관계를 촉진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고객 맞춤 제작실은 디자이너와 브랜드 담당자에게 조립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원판넬을 검사할 수 있는 통제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공간은 쇼룸의 조명과 습도를 재현하여 소재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자이너는 특정 표면 조정, 맞춤형 재단 패턴 또는 대체 마감 처리를 요청하여 공장이 변화하는 고급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 운영을 넘어 업계 전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가 친환경적인 명품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시장 경쟁은 기업들이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환경적 성과를 강화하도록 장려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생산자들이 윤리적 조달, 추적 가능한 가공, 그리고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수립하는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업계 규범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명품 소재에 대한 장기적인 세계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닭은 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육계에 열광하는 반면 중국은 뿔닭을 별도의 새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산으로 오랫동안 야생 사냥감으로 여겨졌던 이 얼룩덜룩한 새는 현재 수백만 명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뿔닭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농부들이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은 뿔닭의 번식과 부화부터 방사사육, 현대식 가공, 그리고 고급 수출에 이르기까지 뿔닭의 생애 주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킬로그램당 120위안에 구입할 수 있는 이 고기와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고급 요리는 물론 건강을 중시하는 일반 가정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고난 질병 저항성, 최소한의 사료 섭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적응력 덕분에 이 닭은 날로 진화하는 농업 분야에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대체 가금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이러한 추세가 미래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하세요. 중국의 뿔닭 사육은 대규모 생산을 위해 계란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헬멧기니 닭이 적응력과 내구성 덕분에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상업 농장들은 선택적 교배보다는 기존 닭무리의 번식력 증대에 더 중점을 둡니다. 건강한 암탉은 매 시즌 80개에서 150개의 알을 낳으며 대부분의 산란은 봄부터 늦여름까지 이루어집니다. 잠재적인 피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주들은 매일 알을 채취하여 부화 전에 통제된 환경에 보관합니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인공 부화기를 사용하여 약 섭씨 37.4도의 일정한 온도와 50, 60%의 습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부화율을 75, 85%로 높입니다. 암탉이 자연적으로 부화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인공 부화는 알을 여러 번에 걸쳐 부화시켜 균일성을 보장하고 질병 위험을 낮춥니다. 부화된 새끼들은 예열되고 지프로 안감을 댄 채 은은한 조명이 설치된 육추 시설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는 면역 체계 강화와 빠른 성장을 위해 단백질과 비타민 보충제가 풍부한 초기 사료를 제공합니다. 부화에 중점을 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농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높은 생존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뿔닭 생산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니파울 새끼 키트라고도 하는 생후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하며 이 기간 동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후 첫 4주 동안은 면역 체계가 아직 발달하지 않아 질병과 주변 환경의 어려움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농가들은 엄격한 생물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육추 환경을 유지합니다. 육추장을 섭씨 32도에서 35도로 예열하고 건조하고 깨끗한 깔집을 사용하여 육추장이 따뜻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건강한 식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키츠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총 단백질 함량의 22, 24%를 차지하는 초기 사료를 먹습니다.
이 사료에는 초기 발달을 촉진하는 필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농장에서 생강, 마늘, 강황과 같은 전통 허브 재료를 제품에 첨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뉴캐슬병이나 개두와 같은 일반적인 닭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또한 행동, 성장, 그리고 쇠약이나 호흡 곤란의 초기 징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은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하게 관리하면 생존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튼튼한 토대는 장기적인 생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농장의 효율성과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기니파울 사육 방법과 일반 육개 사육 방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기니파울 사육은 생산성과 육질 향상을 위해 자연적인 사육 방식과 영양 최적화를 병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니파울은 반집약적 사육 방식으로 사육되는데, 낮에는 넓은 들판에서 먹이를 먹고 밤에는 환기가 잘 되는 닭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닭장의 높은 횃대, 튼튼한 지붕, 그리고 그물망벽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매나 여우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집을 통해 사료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고기의 풍미와 영양가는 향상됩니다. 성체기니 닭 한 마리의 사료 전환율 2.83.21이며 하루에 약 80, 100g의 사료를 섭취합니다. 소화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가들은 시판 가금류 펠릿과 옥수수, 기장, 쌀 등 현지에서 재배한 곡물을 혼합하여 사료를 공급합니다.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사료에 대두박이나 발효 프로바이오틱스 믹스 등 단백질이 풍부한 성분을 보충합니다. 이는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기 발달 단계에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네랄과 비타민도 첨가됩니다. 깨끗한 물과 그늘진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니파울은 자연적 행동과 영양 연구에 기반한 이중 모델 덕분에 양계 산업에서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이 모델은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 효율과 수익성을 극대화합니다. 기니파울을 수확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생후 약 1~12주령인데, 이때가 일반적으로 시장 체중인 1.2kg에서 1.6kg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기니파울은 이른 아침에 손으로 포획하여 환기가 충분한 케이지에 넣어 도축장으로 옮깁니다. 이는 기니파울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도축 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육질과 질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도축 업체들은 동물에게 친화적인 도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윤리적 요건 충족을 위해 전기 수조, 포획 또는 규제 환경, 가스 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자동 생산 라인을 통해 닭은 데치고 내장을 제거하고 피를 뺀 후 내장을 제거합니다. 도체는 가슴살, 허벅지살, 날개와 같은 주요 부위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내장을 꼼꼼하게 제거하고 세척하고 분류합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가공육은 진공 포장하여 냉장 배송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즉시 냉동합니다. 기니파울 소시지나 훈제 필러와 같은 고급 식품을 만들기 위해 프리미엄 부위는 흔히 절이거나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됩니다. 유관 검사와 미생물 검사는 제품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엄격한 품질 검사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기니파울 제품은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의 발전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고급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풍부하고 사냥감 같은 풍미, 살코기 함량, 그리고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킬로그램당 80위안에서 120위안 미와 약 17달러에 달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농법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반집약식 농법인가요? 아니면 방목식 농법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가금류 제품으로서 높은 가치로 인해 기니닭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코기가 많고 풍미가 풍부하며 100g당 최대 25달러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고기 가격은 킬로그램당 80, 20위안 약 11,000, 17,000원에 달합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등
고급 레스토랑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닭알보다 작지만 영양이 풍부하여 전통 한약재와 고급 요리에 모두 활용됩니다. 이 닭들은 전문 식품점에서 고가에 판매되며 완전히 독특한 재료 조합을 찾는 셰프들에게 직접 판매됩니다. 농부들은 신선한 고기와 계란 외에도 현대적인 소매점을 위해 양념한 부위와 진공 포장된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닭은 장식용 닭으로 판매되거나 시골 지역에서 자연적인 해충 방제 목적으로 판매됩니다. 기니파울 양식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과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관심 증가와 동남아시아 및 중동과 같은 수출 시장의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처럼 유망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니파울 양식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한된 대중의 인식과 계절적 계란 생산으로 인해 시장 성장과 꾸준한 수익 유지가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목 사육 방식은 비용 효율성이 더 높지만 악천 후 시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생물 안전과 수의학적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질병 발생은 여전히 잠재적 위협입니다. 번식용 가축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장에서는 운영을 확장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울타리, 보소, 온도 조절과 같은 기반 시설의 필요성으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기술 교육, 품종 개발, 그리고 할인된 금리의 농업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을 통해 농민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있으며 영양, 질병관리, 부화 등의 주제에 대한 강좌도 자주 개최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니파울 기니닭 산업을 발전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며 농촌 지역 사회에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니파울의 맛을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더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니파울 사육은 일반적인 양계 생산 방식에 비해 환경적, 윤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닭들은 다른 유형의 환경보다 인프라가 덜 필요하고 폐기물 발생도 적은 준집약형 또는 방목형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자연적인 채집 덕분에 해충 방제가 더 잘 되어 인공 살충제 사용이 줄어들고 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개방된 환경에서 사육되는 뿔닭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덜 노출되어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고 윤리 기준이 향상됩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사료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은 기술을 통해 더욱 향상됩니다. 특히 육추와 비육과 같은 민감한 단계에서는 자동 사료 공급, 기후 센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복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더욱 책임감 있고 환경 친화적인 가금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뿔닭 사육은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뿔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수익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농촌부터 세계 시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가금류 산업에서 뿔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영양가가 높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더욱 윤리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육된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뿔닭이 지역 농업의 주요 품목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뿔닭 사육의 증가는 현대 농업에서 가장 유망한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 효율성, 그리고 윤리가 융합되어 산업화된 양계 산업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매료된 것은 단순히 뿔닭의 참신함뿐만 아니라 뿔닭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인류가 현 식량 시스템의 한계와 이윤과 지구 사이의 균형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점차 깨닫게 되는 모습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저에게 뿔닭 사육은 단순한 농업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의 식량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더욱 자연스럽고 분산화되고 환경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산업적 가금류 사육이 오랫동안 복지와 생태보다 속도와 양을 우선시해온 세상에서 뿔닭은 품질, 회복력,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낮은 사료 소비량, 질병 저항성, 그리고 반방사 사육 시스템에서도 잘 자라는 능력은 뿔닭을 지속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부여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현대 축산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답해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델의 진정한 과제는 그 완전성을 잃지 않으면서 규모를 확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게 되면 한때 대체하려 했던 시스템과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과밀, 과다번식,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비윤리적인 관행입니다. 뿔딱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상징으로 남으려면 규제와 투명성 또한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욱 엄격한 복지 기준, 생태 인증, 그리고 유기농 및 저영양 농업을 채택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책임감 있는 확장을 장려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대중의 인식입니다. 뿔닭은 일반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인 교육과 마케팅이 없다면 뿔닭의 잠재력은 틈새 시장에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뿔닭의 영양적 우수성, 윤리적 생산, 그리고 문화적 독특성을 강조하는 인식 제고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기존 가금류에서 더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셰프, 미디어 크리에이터, 농업 교육자 간의 협력은 뿔닭을 고급이면서도 윤리적인 식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뿔닭 사육은 기존 가축에 비해 높은 가치를 지닌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 적게 들고 다양한 기후에 적응하며 육류와 계란부터 생태 관광과 유기 비료까지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합니다. 토양 악화나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이러한 적응력 있는 종은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NGO는 특히 산업형 농업이 비현실적이거나 환경에 해로운 지역에서 뿔닭을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저는 뿔닭을 단순한 상품 이상으로 봅니다. 뿔닭은 의식의 변화, 즉 농업의 다양성과 생태적 한계에 대한 존중으로의 회귀를 상징합니다. 인류는 너무 오랫동안 자연을 지배하려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과의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뿔닭 사육은 전통적인 채집 방식과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러한 철학을 구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혁신과 보존, 경제적 추진력과 윤리적 자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정밀 농업 도구, 데이터 모니터링,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동물 복지를 희생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육종 프로그램은 단일 축산 시스템의 함정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적 다양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뿔닭 사육을 차세대 농업 패러다임의 청사진으로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사치가 아닌 필수 요소로 여기는 패러다임 말입니다. 뿔닭 사육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이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류가 이 겸손한 새에게서 균형, 적응력, 그리고 절제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식량의 미래는 마침내 진정으로 재생적이고 인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